다들 조용히 하시오. 밥 먹으러 왔으면 곱게 밥이나 먹지. 어디서 못돼 먹은 행패질이야. 평생 동사무소에서 악성 민원인 상대하며 다져진 깡다구로 칠순 잔치 연회장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든 이 남자. 그는 수백 명의 하객과 탐욕스러운 자식들 앞에서 보너스 1억 원이 걸린 계약, 결혼 합의서를 미련 없이 찢어 공중에 날려버립니다. 돈 필요 없다. 나 거지 맞다. 하지만 이들처럼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패륜아는 아니다. 그리고 이어진 옆집 할머니, 아니 황금자 회장님의 충격 선언. 잘 들으세요. 내 전 재산 500억은 내 일부로 전부 사회에 환원합니다. 연회장은 발칵 뒤집히고 자식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습니다. 차가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벼랑 끝에 노인과 비오는 날 폐지 리어카를 끌던 500억 자산가 할머니. 도대체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에서 이런 희대의 난장판을 벌이게 된 걸까요? 가장 초라한 골목에서 시작된 가장 통쾌하고 가슴 따뜻한 인생 역전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현관문에 붙은 붉은색 종이, 퇴거 명령서가 바람에 팔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68년 박철수 씨 인생에 내려진 사망 선고처럼 들립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겨울 오후,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떼어내지도 못한 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네요. 평생을 공무원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나다라 순서대로만 살아왔던 그였죠. 하지만 지금 그의 주머니에 남은 건 눅눅해진 1,000원짜리 몇 장과 편의점에서 폐기 직전의 사정에서 얻어온 차가운 도시락 하나뿐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냉골 방바닥에 철수 씨가 털썩 주저앉습니다. 엉덩이로 전해지는 한기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네요. 철수 씨는 전자레인지에 데우지도 못한 도시락 뚜껑을 엽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밥알들이 마치 자기 처지 같습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 없이 뭉쳐지지 않고 따로 노는 저 밥알들 말이죠. 젓가락질을 하려는데 손이 곱아서 자꾸만 미끄러집니다. 그는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입안에 구겨 넣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오지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꾸역꾸역 씹어 넘기네요. 씹을수록 밥알에서 단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는 건 기분 탓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얇은 합 한 병 너머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옆집 사는 그 여자 황금자 씨가 또 폐지를 정리하나 봅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좀 합시다 라고 소리라도 쳤을 텐데 오늘은 그 소음마저 묘하게 반갑습니다. 이 지독한 정막 속에 나 말고 살아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신호 같아서요. 철수 씨는 창문을 살짝 열어봅니다. 비에 젖은 골목길, 황금자 씨가 자기 몸집보다 2배는 큰 리어카를 끌고 낑낑대며 언덕을 오르고 있네요. 꽃무늬 몸빼 바지는 흙탕물로 얼룩져 있고 굽은 등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만 같습니다. 철수 씨는 먹다만 도시락을 내려놓고 자기도 모르게 방을 나섭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그는 금자 씨의 리어카 뒤로 다가갑니다. 말없이 젖은 리어카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힘껏 밉니다. 으라차차. 철수 씨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앞서가던 금자 씨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네요. 빗물에 젖은 두 노인의 눈이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에서 마주칩니다. 철수 씨는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며 퉁명스럽게 말하는 신용을 하지만 그 손에는 여전히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자 씨의 손에 쥐어진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 철수 씨의 눈에 들어옵니다. 저 돈을 벌기 위해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골목을 누볐을까요? 결국 철수 씨는 금자 씨를 자신의 좁은 단칸방으로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비를 쫄딱 맞은 금자 씨가 오들오들 떨고 있었거든요. 철수 씨는 방 한구석에 아껴두었던 비상식량이로 라면 2개를 꺼냅니다. 그리고 김치 냉장고도 없이 베란다 항아리에 보관해둔 푹 익다 못해 쿰쿰한 냄새가 나는 묵은지를 꺼내오죠. 양은 냄비에서 보글보글 나면 끓는 소리가 냉방의 한기를 몰아냅니다. 후루룩 짭짭 맛있는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찾아 금자 씨의 뱃속에서 꼬르륵 천둥 소리가 칩니다. 민망해하는 금자 씨에게 철수 씨는 짐짓 모른 척 젓가락을 건넵니다. 드슈. 유통기한은 안 지났으니까 안심하고. 철수 씨의 퉁명스러운 말에 금자 씨가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켭니다. 순간 금자 씨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사실 그녀는 수백억 자산가지만 자식들 눈치 보느라 건강 챙긴다는 유난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라면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조미료 가득한 이 자극적인 맛. 금자 씨에게는 미슐랭 3스타 요리보다 더 감동적인 맛일 겁니다. 그녀가 체면도 있고 면발을 흡입하는 모습을 보며 철수 씨는 혀를 찹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저럴까 싶어 짠한 마음이 듭니다. 철수 씨는 슬그머니 자기 몫의 계란을 금자 씨 그릇으로 옮겨줍니다. 철수 씨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액자로 향합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고 가족들과 찍은 10년 전 사진입니다. 지금은 연락조차 닿지 않는 자식들 얼굴을 보자니 밥맛이 뚝 떨어지네요. 그때 금자 씨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식탁 위에 떨어뜨립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뭉치입니다. 철수 씨는 그게 코푼 휴지인 줄 알고 기겁을 하며 손을 내젓습니다. 아이고, 밥상 머리에서 그 지저분한 걸 왜 꺼내요? 사실 그건 금자 씨가 비상금으로 챙겨 나온 100만 원짜리 수표였는데 말이죠. 금자 씨는 철수 씨의 반응에 당황해 얼른 수표를 다시 주머니에 구겨 넣습니다. 철수 씨는 그것도 모르고 휴지통은 저기 있다며 핀잔을 줍니다. 참 사람 팔자 모른다더니 눈앞에 있는 복덩이를 휴지 조각 취급하네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금자 씨의 시선이 식탁 아래로 향합니다. 철수 씨가 양반다리를 하느라 드러난 발바닥. 거기엔 엄지발가락이 툭 튀어나온 구멍난 양말이 보입니다. 심지어 그 옆에 벗어둔 구두 밑창은 입을 쩍 벌리고 있네요. 철수 씨는 금자 씨의 시선을 느끼고는 화들짝 놀라 발을 감춥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네요.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는 마지막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애써 목소리를 깔고 헛기침을 합니다. 이 양말이 통풍이 잘 돼서 내가 아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철수 씨를 보며 금자 씨의 입가에 피식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구멍난 양말이 저 남자의 가난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 남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을요. 평화롭던 달동네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는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세대가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와 흙탕물을 사방으로 튀기네요. 동네 개들이 짖어대고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있던 고양이들이 후다닥 도망갑니다.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들이 우르르 내립니다. 마치 조폭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여긴 서울의 가장 가난한 달동네라는 게 아이러니죠. 그들은 폐지를 정리하던 금자 씨를 발견하자마자 거칠게 둘러쌉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남자 하나가 금자 씨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끕니다. 금자 씨가 이거나, 난 안 가. 라며 버티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라면, 국물을 마시던 철수 씨,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젓가락을 떨어뜨립니다. 창문 틈으로 금자 씨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순간 철수 씨의 머릿속에서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이 튀어나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 옆에 세워둔 몽당 빗자루를 움켜쥐고 뛰쳐나갑니다. 이놈들아, 대낮에 남의 여편네한테 무슨 짓이야. 철수 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빗자루를 풍차 돌리기 하듯 마구 휘두릅니다. 먼지 구덩이 빗자루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아, 뭐야 이 영감탱이는. 남자 하나가 철수 씨를 밀치자 철수 씨는 진흙탕에 볼품없이 뒹굽니다. 하지만 그는 끈질깁니다. 바닥을 기어서라도 금자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집니다. 못 데려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웅성거리며 모여듭니다. 경찰 불러. 소리가 들리자 남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납치 신고라도 들어가면 곤란해지는 건 그들 쪽이니까요. 두고 봅시다. 오늘은 그냥 갑니다. 그들은 씩씩거리며 차에 올라타고 흙탕물을 뿌리며 사라집니다. 골목에 남겨진 건 엉망진창이 된 두 노인뿐입니다. 철수 씨는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진흙투성이가 된 금자 씨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금자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겁에 질린 할머니의 눈이 아닙니다. 평생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했던 날카롭고 기품 있는 회장님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갑니다. 소란이 끝난 후 금자 씨는 철수 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철수 씨의 방보다 더 좁고 허름한 곳입니다. 하지만 금자 씨가 낡은 장판을 들추자 그 밑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나옵니다. 고급 인감도장, 등기 권리증 뭉치, 그리고 통장 하나. 금자 씨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펼쳐 철수 씨 코앞에 들이밉니다. 철수 씨는 침침한 눈을 비비며 숫자를 세어봅니다. 1, 10, 100, 1000, 10억? 100억? 철수 씨는 현기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아니, 이게 다 진짜 돈입니까? 위조 아니고. 철수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금자 씨가 한숨을 푹 내쉽니다. 내 자식 놈들이야.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병원에 가두고 재산 다 뺏으려는 거라고. 금자 씨의 고백은 충격적입니다. 멀쩡한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자식들의 패륜. 금자 씨는 철수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영감, 나랑 거래 하나 합시다. 내 법적 보호자가 돼줘요. 멀쩡한 남편이 있다고 하면 놈들도 함부로 못해. 철수 씨는 입이 딱 벌어집니다. 결혼을 하라고요? 이 나이에? 금자 씨는 대답 대신 가방 깊숙한 곳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꺼내 탁자 위에 쿵 하고 올려놓습니다. 월급 500만 원. 1년만 내 남편 노릇해주면 보너스로 1억 줄게. 성금은 지금 바로 입금해주고. 철수 씨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당장 내일 방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 월세, 보증금도 까먹고 길바닥에 나앉기 직전인 그에게 500만 원은 목숨줄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꼿꼿한 선비처럼 살아온 자존심이 발목을 잡습니다. 돈 때문에 위장 결혼을 해? 내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사기꾼은 아니잖아. 하지만 눈앞의 현금 다발과 방금 전 자신을 쳐다보던 금자 씨의 절박한 눈빛이 교차합니다. 금자 씨가 내민 계약서에는 혼인신고서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힙니다. 이 도장을 찍는 순간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지만 굶어 죽는 것보단 미친 척 연극 한 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철수 씨는 눈을 질끈 감고 도장을 쾅 찍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마르기도 전 금자 씨는 철수 씨를 이끌고 강남의 한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합니다. 평생 재래시장이나 아울렛 매대만 기웃거리던 철수 씨에겐 별세계나 다름없는 곳이죠.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혹여 흙 묻은 신발 자국이라도 남길까봐 철수 씨는 자기도 모르게 까치발을 듭니다. 점원들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할 때마다 철수 씨도 덩달아 허리를 숙이며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하고 받아주네요. 금자 씨는 그런 철수 씨가 답답한 듯 등짝을 찰싹 때리며 탈의실로 밀어넣습니다. 영감, 어깨 좀 펴. 오늘부터 당신은 회장 남편이야. 기죽지 말라고. 잠시 후 탈의실 커튼이 젖혀지고 철수 씨가 걸어 나옵니다.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감색 수트에 은은한 광택이 도는 넥타이까지 점원이 구두 주걱으로 신겨준 가죽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입니다. 매장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네요. 구부정하던 허리가 옷에 맞춰 펴지니 68세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중후한 신사가 서 있습니다. 금자 씨는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폐지 줍던 옆집 영감이 아니라 30년 전 가슴을 설레게 했던 영화배우의 모습이 겹쳐 보였을 테니까요. 금자 씨의 볼이 소녀처럼 발그레해집니다. 철수 씨는 거울 속의 낯선 사내를 보며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립니다. 쇼핑을 마친 두 사람은 최고급 레스토랑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름도 모를 포크와 나이프가 줄지어 놓여 있네요. 철수 씨는 긴장한 탓에 물잔을 엎지를 뻔합니다. 금자 씨는 능숙하게 스테이크를 썰며 앞으로 연기해야 할 가짜 부부 시나리오를 읊어줍니다. 우린 3년 전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거야. 첫눈에 반했고 서로의 영혼을 사랑했다고 해. 알았지? 철수 씨는 고기를 씹는지 고물을 씹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하지만 금자 씨가 건넨 와인 한 잔의 취기가 오르자 묘한 용기가 생깁니다. 그는 금자 씨의 손을 잡고 에스코트하는 신용을 해봅니다. 그 거친 손이 맞닿는 순간 연기가 아니라 진짜 전기가 통한 듯 두 사람 다 깜짝 놀라 손을 뗍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철수 씨는 웃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갑니다. 이 호사가 과연 내 것일까? 아니면 신데렐라의 마법처럼 자정이 되면 사라질 신기루일까 두려워서요. 드디어 결전의 날 금자 씨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특급 호텔 연회장입니다. 입구부터 화환이 줄지어 서 있지만 정작 축하해주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유산을 노리는 친척이거나 사업 관계자들 뿐이니까요. 철수 씨는 금자 씨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저 남자는 뭐야? 새아빠라고? 어머, 돈 보고 붙은 늙은 제비라며? 노골적인 비웃음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히지만 철수 씨는 계약 조건대로 빙그레 웃는 표정을 유지합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지만 옆에 있는 금자 씨의 팔이 덜덜 떨리는 걸 느끼고는 팔짱 낀 손에 힘을 꽉 줍니다. 금자 씨의 자식들이 다가옵니다. 큰아들은 인사는커녕 철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콧방귀를 낍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히 뜯어먹고 떨어지죠. 우리 어머니 노망나서 판단력 없는 거 아시죠? 며느리는 한술 더 떠 실수인 척하며 철수 씨의 새 양복에 레드와인을 쏟아버립니다. 어머, 죄송해요. 너무 싸구려 옷 같아서 걸레인 줄 알았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철수 씨는 붉게 물든 와인 자국보다 모멸감에 붉어진 얼굴이 더 뜨겁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500만 원,
그리고 금자 씨의 안전을 위해서요. 그러나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자식들이 금자 씨를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윽박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당장 인감 내놓으라고. 저런 사기꾼이랑 놀아날 돈 있으면 우리한테나 줘요. 큰아들이 금자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칩니다. 금자 씨는 휘청거리며 테이블을 잡고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흐느낍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억척스럽게 돈을 벌어 키워놨더니 돌아오는 건 저런 패륜이라니. 금자 씨의 굽은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고독과 슬픔이 철수 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철수 씨는 닫고 있던 손수건을 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돈이고 계약이고 나발이고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그는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쩌렁쩌렁한 소리에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철수 씨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튑니다. 아, 에이, 마이크가 왜 이래? 철수 씨가 마이크를 잡자마자 삐잉 마이너스 하는 굉음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집니다. 고상한 척 와인잔을 기울이던 하객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막네요. 철수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상 중앙에 떡하니 버티고 섭니다. 그의 손에는 금자 씨와 작성했던 계약 결혼 합의서가 들려 있습니다. 단상 아래 큰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칩니다. 저 노인네 끌어내. 경호원 뭐해? 하지만 철수 씨의 눈빛이 어찌나 매서운지 달려오던 경호원들조차 주춤하며 멈춰 서고 맙니다. 평생 동사무소 민원 창구에서 진상 민원인들을 상대하며 다져진 깡다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다들 조용히 하시오. 밥 먹으러 왔으면 곱게 밥이나 먹지. 어디서 못돼 먹은 행패질이야. 철수 씨의 호통이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칠순 잔치가 순식간에 훈육주임 선생님의 조회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철수 씨는 벌벌 떨고 있는 금자 씨의 자식들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가리킵니다. 니놈들이 자식이냐? 빚쟁이지. 어머니가 폐지 주워가며 피땀 흘려 모은 돈, 그게 니들 유흥비대라고 있는 돈인 줄 알아? 좌중이 술렁거립니다. 폐지라니? 천하의 황 회장이 폐지를 주었다고? 철수 씨는 품에 안고 있던 계약서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찌익 마이너스 시원하게 찢어버립니다. 종이 쪼가리가 되어 공중에 흩날리는 500만 원, 아니 1억 원짜리 계약서. 하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금자 씨는 젖은 눈으로 그 광경을 올려다봅니다. 돈 필요 없다. 나 거지 맞다. 하지만 니들처럼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페류나는 아니다. 여보, 이리 올라와요. 철수 씨가 단상 아래로 손을 뻗습니다. 금자 씨가 주저하다가 철수 씨의 투박한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올라옵니다. 철수 씨는 금자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선언합니다. 오늘부로 이 사람은 내 아내다. 돈 한 푼 없어도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릴 테니 재산이고 나발이고 다신 얼씬도 하지 마라. 그 순간 금자 씨가 마이크를 낚아챕니다. 늘 자식들 앞에서 기죽어 있던 그녀의 얼굴에 서늘한 미소가 번집니다. 잘 들으세요. 내전 재산 500억은 내일부로 전부 사회에 환원합니다. 기부재단 설립 서류 이미 변호사한테 넘겼어요. 연회장이 뒤집어집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자식들이 비명을 지르며 단상으로 기어오르려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합니다. 금자 씨는 통쾌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덧붙입니다. 단,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생활비는 제외한다. 그리고 그 돈은 이 사람 박철수 씨와 함께 쓰는 조건이다. 됐냐, 이놈들아.
금자 씨가 철수 씨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마치 챔피언 벨트를 거머쥔 복싱 선수들 같습니다. 자식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고 하객들은 멍하니 있다가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이니까요. 아수라장이 된 호텔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불편한 턱시도와 드레스는 벗어던지고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헐렁한 등산복으로 갈아입은 뒤입니다. 금자 씨의 에마 은색 벤츠의 시동이 부드럽게 걸립니다. 운전석엔 철수 씨가 앉았습니다. 오빠 달려. 금자 씨가 조수석에서 선글라스를 끼며 철없던 소녀처럼 소리칩니다. 철수 씨는 엑셀을 밟으며 껄껄 웃습니다. 차는 화려한 강남 거리를 벗어나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달동네 언덕길이 보이는 학교 앞 분식집으로 향합니다. 최고급 호텔 스테이크도 마다한 두 사람의 저녁 메뉴는 바로 떡볶이와 순대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뎅 국물을 종이컵에 따라 마시며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습니다. 호텔에서의 그 난리법석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철수 씨가 떡볶이 국물을 입가에 묻히고 먹는 금자 씨를 보며 휴지를 건넵니다. 천하의 회장님이 입맛은 참 저렴하셔. 영감은 뭐 고급인가? 아까 보니까 튀김 부스러기까지 싹 긁어먹더구만.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영락없는 노부부입니다. 금자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근데 영감, 아까 그 말 진짜야? 돈 한 푼 없어도 나 먹여 살린다는 거. 철수 씨는 순대를 소금에 찍으며 무심한 척 대답합니다. 남자가 한 입 가지고 두 말합니까? 내일 당장 인력사무소라도 나갈 테니까 쌀독빌 일은 없을 거요. 금자 씨가 피식 웃으며 철수 씨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갭니다. 그럼 계약 다시 합시다. 이번엔 기간 없음. 월급은 내 남은 여생 전부. 철수 씨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임금 체불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거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갑니다. 다시 차에 오른 두 사람. 라디오에서 송골매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흘러나옵니다. 철수 씨는 볼륨을 높이고 금자 씨는 차창을 내리고 밤바람을 맞습니다. 벤츠는 이제 좁은 골목을 벗어나 뻥 뚫린 고속도로를 향해 질주합니다. 백미러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에는 주름살 대신 설렘이 가득합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는 순간입니다.